여러분 반갑습니다. 36번 문제 풀게 될 한상현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풀이를 써놓지 않고 처음부터 늘 하던 대로 풀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좀 길고 그 설명이 꼬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NG를 워낙 많이 내게 되었고 이렇게 미리 좀 다 써놓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간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A thick spherical shell of charge Q and uniform volume charge density rho.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고 radi가 R2가 R1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문제에는 사실 이게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assume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R2 그러니까 조금 더 긴 레이디어스는 스피어의 아우터 레이디어스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R1 같은 경우는 이너 레이디어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퀴즈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R1이랑 R2가 더 분명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번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문제의 공략 비슷한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번부터 차근차근 푸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미리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쉽고 간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A, B, C에 들어가는 이 답들이 전부 제가 화살표를 그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림을 이쪽이 아우터 리전이고 이쪽이 이제 스피리컬 쉘의 리전이고 여기가 이제 이너 리전입니다. 제가 이 스피리컬 쉘 안에 있는 것은 미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비트윈이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우터 즉 아우터 리전에서 작용하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서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일렉트릭 포텐셜이라는 게 일렉트릭 필드를 정확히 말하면 적분한 다음에 음수부호를 붙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다음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해야 훨씬 더 정확하고 정확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우터 리전을 구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서피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도 했을 때 결국엔 이 가우시안 서피스 안에 들어가는 그 차지는 여기에 있는 스피리컬 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 곱하기 이 A라는 것은 이 스피리컬 쉘의 그러니까 스피리컬 쉘이 아니라 가우시안 서피스의 건널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입실론 너분의 Q라는 이제 공식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Q는 볼륨 차지 덴시티 로우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우 곱하기 V라는 것은 이 스피리컬 쉘의 부피를 의미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리컬 쉘 안에가 비어 있죠. 그래서 구의 건너비 아니라 부피를 구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딱 구해야 맞는 답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4파이 R2 3승에서 3분의 4파이 R1 3승 이걸 이제 빼줘야 그 스피리컬 쉘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웃을 구해보면 여러분이 직접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웃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 미드 같은 경우는 이 아웃이랑 구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문제는 가우시안 서피스의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피리컬 쉘 안에 있는 리전을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아우터가 이 스피리컬 쉘이 이 가우시안 서피스에서 영향을 주는 그 차지 덴시티가 이 스피리컬 쉘 전체였다면 이 미드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중 일부 가우시안 서피스에 해당하는 딱 이 부분까지만 이 차지 덴시티가
그 이제 나오는 플럭스에 영향을 준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웃에서는 범위를 R2에서 R1까지 이런 식으로 잡았지만 이 미드에서는 R에서 R1까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 부분이 R이고 이 부분이 R1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구해주면 뭐 실제로 R을 여기다 그냥 여기다가 R만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미드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까 A부터는 속전속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 R2보다 크다. 이때 아우터 리전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우터 리전이라는 게 결국엔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해보면 말 그대로 일렉트릭 필드 아웃에서 적분을 한 다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적분 인터벌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개념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일렉트릭 포텐셜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 여기에 차지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플러스 차지를 제가 특정 뭐 구역까지 끌고 오고 싶어요. 여기를 이제 제가 뭐 R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여기까지 무한대에서 R까지 끌어오는 워크. 그래서 이제 단위가 그래서 줄 퍼 쿨롱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벌이 무한대에서 R까지 끌어오는 딱 이만큼의 워크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E는 이 아웃 저희가 이미 구해놨던 것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적분해서 구할 수가 있고 적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R이랑 무한대를 넣어가지고 이제 빼주면 R은 이제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뭐 원칙대로 나오지만 뭐 수학에 조금 뭐 약간 이제 밝으신 분들은 이제 금방 한 번에 캐치를 하시겠지만 무한대를 결국에 R에다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무한대 분의 무슨 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V 아웃을 구할 수 있겠고 V 미드를 구하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R이 이런 곳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무턱대고 이 미드를 적분한다라고 해서 V 미드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V 미드가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차지가 있을 때 이렇게까지 끌어오고 또 이렇게 끌어온 차지를 여기까지 끌어온 차지를 여기 어느 부분까지 다시 한번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더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 미드를 보시면 마이너스 부호는 원래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 구할 때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패시브로 붙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통째로 괄호를 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가 편해요. 이 두 개 일렉트릭 필드 적분한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V 아웃 구할 때는 무한대에서 R까지만 끌어왔는데 왜 이번에는 무한대에서 R2까지 가지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무한대에서 이제 V 아웃 그러니까 그 전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대에서 뭐 이 부분에 있는 이 정도 R 그게 어딘지는 우리 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할 수 있는 거고 아우터 리전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R의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연하게 R이라고 값을 놓은 거지만 그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대에서 뭐 그 미드 리전 어딘가에까지 끌고 오는 건 맞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정적으로 이 R2 부분에 딱 닿기 때문에 이 아웃을 적분한 것에 이제 그 인터벌을 R2로 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이 R2에서 R까지 오는 이 부분은 식이 또 다르죠. 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R2에서 뭐 R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인터벌이 정해진 겁니다. 당연히 이 안은 이 미드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제가 이미 이 미드도 계산을 했죠. 그대로 들어와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이 미드 하나만 계산했을 때고, V 미드 이걸 이제 통째로 계산한 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것 같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같은 경우는 R이 R1보다 작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너 리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일렉트릭 포텐셜이 얼마냐라고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섣불리 0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 미드 구할 때도 이미 한번 봐서 아시겠지만,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V인을 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차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 한번 끌어와주고, 이 미드를 또 통째로 한번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끌어와주고, 여기 어딘가에 R까지 오는 이것을 이제 통째로 일렉트릭 포텐셜을 다 더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보시면 무한대에서 R2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R2에서 R1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이 미드가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R1에서 R까지 이 인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시작 전에 이 인을 안 구했죠. 그게 왜 그럴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일렉트릭 포텐셜이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 인은 0이죠. 왜냐하면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렇게 잡아둔다고 해도 안에 차지가 없다. 안에 차지가 없는데 가우시안 서피스에 나오는 플럭스가 있을까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완전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0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적분을 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일렉트릭 포텐셜 인은 이제 적분한 이 형태에서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V인을 구해보면 V인은 딱 이 부분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뭐 수학 얘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계산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정답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 입실론 너분의 2입니다. 2 입실론 너분의 로우 R2제곱 마이너스 R1제곱,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C까지 무난하게 여러분께서 다 잘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D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솔루션이 R2 그리고 R 이퀄 R1에 만족을 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R이 R2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아웃이랑 미드의 경계점입니다. 경계. 그 아웃이랑 미드가 방금도 저희가 이제 구해서 알겠지만 식이 달라요. 식이 다른데, 만약에 그 다른 식에다가 R2를 이렇게 딱 집어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죠, V 아웃 뭐 식이 있겠고, 뭐 V 인 뭐 식이 있을 텐데, 이 식이 이렇게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R2를 넣었을 때 이게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고, 이거는 그냥 직접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V 아웃을 저희가 미리 이렇게 구해놨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쭉 가져오면 3 입실론 넛. 자, 이제 R
2부터 먼저 구해보죠. 구해보면 3 입실론 너분의 로우 곱하기 R2를 대입하니까 그쵸, R2의 제곱 마이너스 R2 번의 R1 3승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은 V 아웃에다가 R2를 집어넣었을 때 저희가 또 해야 될 것이 우변에는 V 미드를 집어넣어야겠죠. V 미드에다 아래다가 R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3 입실론 너분의 로우 곱하기 R2 집어넣으면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R2 스퀘어 마이너스 R2분의 R1 3승 이런 식으로 같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V out V in.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성립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R이랑 R1은 미드랑 인의 경계죠. 미드랑 인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두 식을 이용해 줄 겁니다. 어떤 식? 이 식에다가 이번에는 R1을 대입해 줄 겁니다. R1.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은 R을 대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3 입실론 너분의 로우 곱하기 R 자리에다가 R1을 대입해 보면 일단 2분의 3 R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R1 제곱 마이너스 R1분의 R1 3승, 이것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R1 제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R1 제곱. 근데 저희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2분의 3이랑 이제 3 이렇게 두 개 약분해서 2 입실론 너분의 로우 곱하기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게 V 미드에다가 R1 넣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곡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기를 하고, 저희가 V2는 방금도 얘기해서 알겠시겠지만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증명이 됐죠.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V 미드입니다. V 미드고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했네요. R equal R1 이런 식으로 D를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D라는 것이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 맞나냐 안 맞나냐 이렇게 답을 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46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봤을 때 전하를 알지 못하는 하나의 입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패럴렐 플레이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2mm이고, 포텐셜을 보았을 때 V1이 마이너스 70V, V2가 마이너스 50V라는 조건이 처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입자가 속도를 줄이고 있죠.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냐? 가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기존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니셜 스피드가 있었는데 감속을 한다는 것은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죠.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려면 이곳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제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이 입자가 일렉트론인지 프로톤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 일렉트론이랑 프로톤은 두 가지 차이가 있죠. 크게
뭐 보면 더 있겠지만 우선 전하가 다르고 정확히 말하면 전하가 반대죠. 프로톤은 플러스,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그리고 질량도 다르지만 질량에 관한 얘기는 B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이 전하에 대해서만 다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V1이랑 V2의 값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V1보다 V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2에서 V1으로 갈수록 포텐셜이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 V2가 포텐셜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V2의 전하는 플러스, 그리고 왼쪽 더 포텐셜이 낮은 쪽의 전하는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판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왼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전 단원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F는 Q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F는 일렉트릭 필드와 방향이 같습니다. 즉 포스가 일로 작용한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전하를 알지 못하는 이 입자가 왼쪽으로 포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전하와 전하가 같아야 한다 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는 프로톤. 그렇기 때문에 A의 답은 프로톤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B를 보면 이제 속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학보다 역학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역학에서도 저희가 한번 봤던 식일 텐데 KI 플러스 UI는 KF 플러스 UF. 뭐 직역하자면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파이널 키네틱 에너지와 파이널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는 여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니셜 스피드가 120km/s였기 때문에 2분의 1 mVI의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니셜하게 여기에 위치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 입자가 프로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땐 사실상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I의 값은 0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KF를 구해보면 여기서 흔하게 하실 수 있는 실수가 KF를 바로 0으로 써버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KF 같은 경우는 절대 0이 아닙니다. 결국에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도 파이널 스피드이기 때문에 파이널 벨로시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MVF의 제곱으로 써야 하고 여기서부터는 프로톤이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포텐셜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F의 값은 이 포텐셜, 정확히 말하면 포텐셜 디퍼런스에다가 Q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볼티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줄 퍼 쿨롱입니다. 줄이라는 것은 저희가 익히 역학에서 배운 일의 워크의 단위이고 쿨롱은 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대로 표현해보면 Q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이 포텐셜에다가 차지를 곱해줘야 줄이라는 단위를, 즉 줄이라는 단위가 있어야 여기에 대입을 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할 수 있냐? 저희가 포텐셜 디퍼런스를 알기 위해서는 V2에서 V1을 빼줘야겠죠. 왜냐하면 V1에서 V2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파이널 마이너스 이니셜이고 여기다가 차지를 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지는 뭐죠? 프로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프로톤 차지 QP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이 식을 전체를 쓰면서 여러분께 방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m이라는 값은 프로톤의 매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미 주어져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정식을 풀어서 VF를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계산을 해보면 프로톤의 매스는, 이건 제가 그냥 정보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프로톤의 매스는 1.67 곱하기 1.67이 아니라 1.6이라고 하겠습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걸 이제 그 그램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램으로 쓰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그램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QP는 플러스가 꼭 부호를 쓸 필요는 없지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플러스도 꼭 써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추가로 VI가 120 km/s라는 것까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VF의 값을 구해주면 VF는 120이 아니라 102.799 언저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V2 마이너스 V1 설명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것은 포텐셜 디퍼런스로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해서 양수 20이 나오겠습니다. 20 줄 퍼 쿨롱. 그래야 쿨롱을 곱했을 때 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마무리되겠습니다.